반갑습니다. 24년차 직장인 김태현입니다. 오늘 2024년 11월 13일이고 지금 현재 시간 오후 8시 18분이네요. 오늘도 제가 방송을 켰는데 요즘 회사 생활 잘 다니고 계시나요? 요즘 정년 연장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편으로는 대기업 중심으로 정리하고 바람 불고 있죠. 우리 직장인들 너무 힘든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정년 65세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신지 한번 좀 의견을 좀 적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년 연장해주는 사업장, 그런 제도가 있는 기관은 땡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제 아는 분은 60세까지도 힘든데 65세까지 하면은 배우자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신 의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의견들 우리 구독자분들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구조조정 여파가 상당히 좀 거세게 불고 있는데 대기업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의견들, 우리 자영업자분들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하시죠. 작년에 막 100만 명이 분이 약간 폐업하셨다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살기 퍽퍽한 삶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 책의 내용이기도 한데, 조용한 사직, 조용한 해고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나는 지금 조용한 사직 중이다. 실제로 일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어진 일 이상의 노동과 열정을 바라는 허슬 문화를 그만두는 것이다. 몇 년 전에 우리가 미국에 사는 한 20대 엔지니어가 만든 이 17초짜리 틱톡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업무 시간 내 주어진 일만 하겠다는 조용한 사직은 조직에 대한 희생을 강요해온 기존 우리 직장 문화에 아주 큰 방향을 불러일으켰죠. 조용한 사직이란 사표를 내지는 않지만 내 일만 하면서 승진도, 평판도 신경 쓰지 않는 자발적 아웃사이더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이 조용한 해고는 미국 IT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불경기로 인해서 임금비 부담이 많이 올라갔죠. 그걸 경감하고자 조용히 직원을 내보내는 방법을 뜻했습니다. 조용한 사직이든 해고든 과거에 우리나라도 있었던 일이죠. IMF나 미국발 금융위기 때 만년과장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기업은 생존을 위해 수시로 구중을 해왔으니까요. 이 조용한 사직이라는 거는 요즘 같은 초개인화 시대에 맞물려서 조직 내의 부정적 문화로 확산될 수 있어서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월급 받는 만큼 일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될 게 있어?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직은 생물이기에 연초 우리가 목표가 수시로 바뀌고 개인의 업무 범위도 무자르듯이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듭니다. 누군가는 수동적 업무 형태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문제는 저는 이게 전형성이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히 일하는 동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오피스 빌런 이야기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눈에 띄는 게 아니라 느슨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오피스 빌런 눈에 띄죠. 근데 이분들은 느슨하게 일을 하는 거죠. 적반하장격으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왜들 저렇게까지 일하냐라는 반응은 조직의 전체 에너지를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워라밸 시대, 주 52일 근무로 인해 절대적인 근무 시간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생긴 것이지 기존 업무가 현장에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량은 그대로인데 이런 직원들이 많아진다면 업무 공백이 생길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일만 하겠다? 이런 소극적 마인드는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도 다 알게 되죠. 조직 관리 차원에서도 퇴사한 직원보다 훨씬 머리가 아프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조직 큰 내상을 입힐 수가 있어요. 또한 이런 자세는 일과 삶의 이분법적인 구분, 즉 일이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100세 시대잖아요. 자신의 성장을 부정하는 삶이 행복한 삶으로 과연 이어질 수 있을까요? 또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과연 가정에는 충실할까요? 이런 문화 방지하기 위해서 조직의 성과관리 프로세스 아주 세심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MZ세대가 추구하는 공정성의 가치에도 부합할 수 있게 정비되어야 합니다. 조직 차원에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을 옥죄면서 요즘 애들 타령하면서 조용한 퇴사를, 진짜 퇴사 물결을 막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퇴사를 막고 싶다면 젊은 직원들이 나 이 회사 다니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눈높이에 맞는 조직 문화를 설계함으로써 긍정적인 경험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금 접근 방식이 위생 요인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이 위생 요인이란 급여, 복리후생, 업무 환경 등 직원들의 불만 요인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서비스일 뿐입니다. 젊은 직원들의 이직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도 변해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항공회의소가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인재상 분석을 한 결과 책임의식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은 곳이 67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게 5년 전에는 43곳으로 5위였는데 최근에 아주 급상승한 거죠. 전반적인 분위기가 회사의 성장이 곧 나의 성장이 아니라 회사가 문을 닫아도 언제든 다른 곳에 갈 수 있도록 각종 스펙을 쌓는 건 필수라는 생존의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기성세대는 어떻습니까? 회사의 성장이 자신의 자랑인 것처럼 인문의 꿈을 꾸며 젊은 시절을 희생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뭐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개인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고용 안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국민연금 고갈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평생 월급으로 못 사는 집값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출생아 수는 연일 세계 최저치를 또 갱신하고 있죠. 기성세대인 저도 이렇게 불안한데 우리 조직 차원에서도 이런 개인화 경향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퇴사를 결심한 직원이 있다면 자신만의 말 못할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이직과 전직이 흔해지고 평생 직장에 사라졌다지만 정작 퇴사자가 발생하면 우리는 서늘한 시선을 보이곤 합니다. 배신자로 낙인 찍거나 나중에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이렇게 악담하는 경우도 있죠. 함께 일한 기간이 얼마든지 이런 모습은 아주 근시안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말 중요한 것은 퇴사 직원의 경험으로 조직이 배우고 또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뻥 차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연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인적 자원은 성공의 핵심 자산입니다. 퇴사를 앞둔 직원과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며 깊이 있는 면담을 통해 우리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조직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윤여정 배우는 먹고 살기 위해 단역도 보조 출연도 마다하지 않으며 매 순간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생계형 배우로 50년 넘게 장수한 그 비결은 직업인으로서의 성실함과 투철함, 그리고 배우로서의 소명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관객들도 진심을 담은 노령의 배우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조용한 사직 이슈가 우리 사회에 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큰 울림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